안녕하세요. 저는 마음단단연구소의 최단단 소장입니다. 이번 주 한 주도 뿌듯하게 보내셨나요? 아마 그러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조금 부족하게 보내신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떤 사례들이 있을 텐데 괜찮습니다. 왜냐고 하면 어차피 지나간 것들이니까,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후회를 해봐야 별 소득이 없죠. 내 마음만 아프고 내 몸만 힘들죠. 지나간 거는 지나간 대로 그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이제부터 제 강의 후에 시작될 다음 주 한 주, 그 한 주만을 생각하면서 제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 제목은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가진 것에서 시작하는 용기가 있으신지요. 요즘 보면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면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들을 다 배워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나는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될까? 지금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굉장히 바쁘게 보냈고요. 오늘은 정말 뜻있는 날이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 마음단단 연구소에 이사님 세 분이 계신데 두 분이 새벽 6시에 나와서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여기는 제 마음단단 강의 연구소가 있는 송파 가든파이브 옥상입니다. 여기에서 50대 젊은이 3명이 이렇게 명상도 하고 감사배도 하고 사명문도 외치고 각자 또 수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좋은 시간을 오늘 보냈죠. 그래서 아마 일요일 날에는 매일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일요일 날에는 이렇게 할 텐데 이런 과정들을 좀 이렇게 넓히는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도 만들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디어 이사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마음단단 연구소가 이전 확정을 하는데 가든파이브 9층에서 7층으로 지금은 방 하나를 썼지만 방 2개를 쓰는 그런 확장하는 그 확장일이 9월 15일로 확정됐습니다. 원래 계약은 9월 25일까지인데 제 방이 나가는 대로 빨리 나가고자 제가 마음을 먹었는데 제 계획대로 9월 15일 날 드디어 15일 날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거기에 가서는 바야흐로 많은 분들이 저와 이 마음 단단과 접하면서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이번 주에 했던 그 체면 멘탈 코칭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한 사례입니다. 오늘 한 사례인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저한테 온 것은 지난 1학기 때 시험을 좀 못 봐가지고 그것이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한테 왔는데 오늘이 체면 멘탈 코칭 5회입니다. 그 1세트가 6회인데 오늘이 5회였죠. 그래서 학생하고 대화를 하면서 체면 멘탈 코칭을 하면서 어떤 게 바뀌었니? 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체면 멘탈 코칭은 가장 큰 효과는 어떤 순간 생각했을 때? 어떤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뭔가 딥하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안 좋은 일에 대해서. 그다음에 화를 잘 안 내요. 아 그래? 네.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편안할 거니까. 화를 잘 안 내는데 그 전에 화를 내시면 그게 좀 언성이 높아질 때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그런데. 그럼 진짜 삶이 편안하겠네요. 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편안하게 하고. 네. 자, 이 체면 멘탈 코칭을 하면은 이렇게 그 관점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굉장히 뭔가 깊숙하게 들어가서 내가 끄달리고 내가 화가 나고 그랬는데 그냥 덤덤하게 되는 거죠. 뭐 시험을 좀 못 봤다? 뭐 그럴 수 있겠지. 친구하고 어떤 관계에서 뭔가 사이가 안 좋았다? 뭐 그럴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덤덤하게 만들어서 관점을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는 부모님과 아니면 친구들에서 뭔가 언성이 높아졌는데 이제는 그렇게 언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자기도 모르겠대. 그냥 그렇게 됐는데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는데요. 왜냐고 하면 이 체면 멘탈 코칭을 하면서 처음에 오면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암시를 주죠. 그리고 조그만 강의를 합니다. 미니 강의를. 그 미니 강의에서 이 친구의 무의식에 제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을 거기다가 심어 놓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실패에 대한 인식,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실패를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담할 때 실패가 많을수록 좋다. 근데 일부러 겪을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실패가 많음으로써 거기서 네가 뭔가 어떤 그 교훈을 얻는다고 하면 실패가 나쁜 것이 아니다. 또 이제 강의를 통해서 우리 마인 회장이나 손정의 회장을 사례를 통해서 그분들도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 실수를 많이 했다. 너도 실수를 많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암시를 있는 거죠. 또 이제 체면에 들어가서 실제로 또 어떤 직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체면할 때 어떻게 체면을 했는지 중간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체면 멘탈 코칭을 할 때 체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체면을 잘 접해보지 못했고 피상적으로만 접해봤을 거예요. 그냥 TV에서 보면 무대에서 보면 푹 쓰러지는 그거만 봤지 이게 멘탈 코칭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는 여러분이 잘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만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집중력, 기억력이 지금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증가했는 그 느낌. 자, 그 상태에서 느끼면 자신감이 몇 정도 느껴져요? 좋아요. 자 이제 미래 중간고사 바로 당일날로 갑니다. 당일날 바로 가요. 하나, 둘, 셋. 자, 이제 30분 있을 중간고사 당일날 딱 갔어요. 자, 그 자신감, 10의 자신감으로. 자, 집을 났어요. 학교를 쭉 가면서. 자, 그때 자신감 10이었을 때, 집을 났을 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시험 보러 가는 마음이. 좋아요. 자, 쭉 가보세요. 쭉 가서, 가서 친구들하고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쭉 앉아서 1교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그때의 마음도 어때요? 좋구나. 자, 이제 1교시 천천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천천히 조급하지 않고 편안하게 나는 내가 공부 한 만큼만 성적을 받으면 된다. 오늘 편안하게 시험을 보는 그 느낌을 느껴보세요. 자신감에 꽉 차있고 그렇지만 서두르지 않고 편안하게 진득하게 문제를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요. 그래서 어떠한 실수도 없고 본인이 아는 건 다 푸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본인이 원하는 이상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쭉 해서 1교시, 2교시 끝나고 자 이제 며칠간의 시험이 끝나고 마지막 시험이야. 쭉 자, 마지막 시험 쭉 해서 마지막까지 시험 쭉 보고 이제 집에 오는데 자, 그때 기분은 어떨까요? 아주 좋다 그죠? 그때 마음은 어떤 결과에 연연하나요? 아니면 과정에 충실한 것에 연연하나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기분 좋겠다 그죠? 뭐 결과는 하늘에 뭐 맡기고 그죠? 좋아요. 항상 그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체면 멘탈 코칭이 진행됩니다. 앞단에서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앞단에서는 이완을 시키는 거죠. 이 의식이 깨어 있는 것을 무식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계속 모든 몸에 이제 힘을 빼는 거죠. 몸과 마음에 힘을 쭉 빼서 완벽하게 이완을 시켜 놓습니다. 그 상태에서 바디 스캔이라는 것을 하면서 몸과 마음에 뭔가 이상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것을 체크하는 거죠. 근데 이 학생은 벌써 5번째 했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아무런 어떤 증상도 없는 거죠. 아주 깨끗하게 해서 완전히 빛으로 온몸을 가득 채웁니다. 기분 좋게. 그리고 이 학생이 저한테 온 것은 결국은 시험을 잘 보자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1회 저한테 왔을 때 시험에 직면하니까 조금 긴장된다 하더라고요. 왜? 한번 시험 봤는데 잘 못 봤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이 친구가 자신감, 집중력, 기억력이 100배, 1000배, 10,000배 증가했어요. 물론 시뮬레이션이죠. 그런 상태에서 자신감이 얼마냐고 했더니만 1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자신감이나 행복감이나 이런 것 감정 상태를 측정하는데 1에서 10이라고 하죠. 그리고 10이 가장 큰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10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거의 완벽하게 자신감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에 있을 중간고사, 이제 한 30일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미래에 있을 중간고사 당일날로 딱 가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여학생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기대가 된답니다. 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정말 대단한 변화죠. 그죠?
그러면 그 시험을 이제 천천히 시험이 한 3일이나 4일 정도 계속 연달아 보겠죠. 그럼 마지막 시험까지 최선을 다해놓고 마지막에 어떠니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뮬레이션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게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미래 일이 아니라 내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우리의 뇌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장미란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나는 금메달 딸 거야, 금메달 딸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루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자 대회 당일날 어떻게 가서 어떻게 발을 잡고 어떻게 올리고 이 시뮬레이션을 계속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경기 당일날 가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당일의 모습이 그냥 내 몸속에 체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학생은 이제 30일 후에 보게 되는 중간고사에 전날도 그렇고 당일도 그렇고 전혀 떨림이 없습니다. 그냥 덤덤하게 오히려 자기가 준비한 것을 다 표출하기 위해서 기대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체면 멘탈 코칭입니다. 막 이상하게 아부다 카부다 훈마니엄 하고 막 이상한 어떤 뭐 샤머니즘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이 무의식하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대화를 할 거냐. 이게 바로 체면 멘탈 코칭이죠. 그러면 내가 어떤 자신감, 집중력, 기억력이 100배, 1000배, 10,000배 증가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로 가보는 거죠. 과거에 내가 어떤 좀 잘못했어. 친구 간의 관계 아니면 시험 이런 것들이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고 했을 때 바로 미래에 가고 그걸 직면해 보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직면을 못 시킵니다. 왜?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좋은 이미지만 심어 놓는 거죠. 그러다가 한 4회째, 5회째 되면 바로 그 시험하고 직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덤덤해지거나 우리 이 학생처럼 기대가 돼요. 시험이 더 기대가 된다는 거죠. 이제 발표가 앞에 남았다. 그 전에는 발표 한 20분 전, 뭐 30분 전 죽음보다 더한 어떤 고통, 강박감이었는데 이제는 발표가 기다려져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실제 가서 그럼 완벽하게 바뀔 거냐 아니면 원래대로 돌아갈 거냐. 이게 자꾸 반복을 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 가면 그대로 내가 그 시뮬레이션에 느꼈던 그 기대되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결과는 잘 될 텐데 제가 이 학생들이나 성인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결과에 중요시하지 마라. 결과는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한테 아니면 우주에 그대로 맡겨버려라. 왜?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도 뭔가 상황이 나서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다. 단지 내가 해야 될 것은 과정에 충실하는 거다.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냥 꾸준히 해서 내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다. 거기까지가 나의 책임이지 그 이후에 시험 성적이 잘 보고 그 이후에 뭐 어떤 이런 것은 나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일이 떠나서 너의 일이 되고 그 다음에 신의 일이 된다. 우리는 모든 일을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시작할 때 어떻게 나누냐. 내가 해야 될 일,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 신이 해야 될 일.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시작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하고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야,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계약을 할까? 걱정을 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하고 계약함에 있어서 내 역할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내 얘기를 충분히 듣고 그걸 계약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까지가 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계약을 하는 건 그의 역할이고 그런데 그가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뭔가 어떤 코로나나 지진으로 계약을 못했어. 그건 신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고 그것까지 내가 감당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오직 내가 해야 될 일에만 열중을 하는 거죠. 아주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과는 나의 뜻대로 잘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게 또 내 결과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관계없다는 거죠. 덤덤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단기적인 결과가 결코 나한테 도움을 주거나 해를 주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해도 우리가 세옹지마라 그러죠. 그게 나쁜 일로 될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이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도 그게 결코 나에게 나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세웅지 마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에는 연연하지 말고 과정에만 연연해라라고 하는 게 저에게 계속 암시를 주는 거죠. 이렇게 체면 상태에서 또 암시를 주죠. 또 깨어난 상태에서 랩업을 하면서 또 마지막 암시를 주는 겁니다.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시험 볼 때 긴장 안 되겠지? 기대되겠지? 그리고 과정에 충실하면 결과도 좋겠지? 이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한 4번, 5번 정도 그 본인은 모르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그의 무식에 심어 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체면 멘탈 코칭의 결과, 그 다음에 효과가 높은 거죠. 그러면 다른 어떤 심리 상담을 통해서 한 1년 정도 걸릴 것들이 이 체면 멘탈 코칭을 통해서 10번, 12번 정도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실제 또 제한테 그런 사례들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변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좋아하겠죠. 그래서 오늘 부모님이 저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냈냐. 이거는 이제 8월 29일 날 똑같은 학생인데 보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네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제 점점 더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5번째 체면 멘탈 코칭이 끝나고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면 우리 딸 아이가 선생님 만난 후 자신감 충만입니다. 항상 매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바뀌는 거죠. 체면 멘탈 코칭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체면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빨리 이 오해를 깨야 되는데 오히려 또 이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레드 오션이 아니라 블루 오션이 된 거죠. 만약 많은 사람들이 체면에 대한 효과를 알고 체면을 활용했다면 제가 그렇게 부각이 되지 않겠죠. 물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 체면이 의사들이 실제로 하면서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촌 누님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봤어요. 누님, 우리 네이버 지도 같은 걸로 거기에 이 체면 멘탈 코칭, 체면으로 심리 상담을 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쳐보세요 했더만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자기 주변에 4곳이나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무너지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무너졌을 때 이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기가 그렇게 만만한 데가 없습니다. 어떤 정신과를 가거나 심리 상담을 가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정신과를 가기에는 좀 꺼려지죠. 그리고 거기 가서는 약만 주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치료보다는 유지 정도 되는 거죠. 심리 상담은 조금 길게 진행되니까. 그러면 이 체면 멘탈 코칭, 제가 하는 이 마음 단단히 효과를 알게 되면 많은 분들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 가는 이유도 그런 많은 분들이 오실 때 제가 직접 치유를 할 수도 있고 저를 통해 제자들을 배출해서 전국에 확산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오늘도 두 분 이사님이 6시부터 저하고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두 분이 3시간 동안 체면 강의를 들었는데 두 분이 교차적으로 서로 체면 시범을 했거든요. 근데 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막 신기하다고요. 정신을 먹으면서 진짜로 체면 들어간 거 갑니까? 나를 위해서 체면 들어간 척 한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들어갔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자, 이제 보시자고요. 제가 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시를 지금 쓴 지가 한 4, 5개월, 한 6개월 되나요? 6개월 거의 130편 정도 쓴 것 같아요. 계속 현존하면서 길을 가면서 시를 쓰는데 요것은 이틀 전에 쓴 것 같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사무실로 오는데 우리 사거리에 보면 그늘막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늘막이 이렇게 활짝 펴져 있다가 여름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어떤 그 더위를 식혀줬는데 이제는 젖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위가 갔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시를 하나 적어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늘막. 올여름 유난히 뜨겁게 햇볕을 묵묵히 막아준 그늘막이 날베개를 접었다. 힘겨운 역할을 마치고 퇴역한 군인처럼 홀가분한 모습이다. 우리네 삶도 여정을 마치고 돌아갈 때는 저렇게 미련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그늘막이 늙음막으로 보였다. 괜찮나요? 늙음막이라는 어떤 그 중의적인 표현을 썼는데 어떤 때는 아주 이렇게 펴졌던 게 접혀 있으니까 조금 어떤 늙은 어떤 맛도 들지만 저는 그런 어떤 늙음막이라고 썼지만 그게 어떤 늙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또 펴질 거라는 거죠. 이 그늘막이 또 사람들을 위해서 펴질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나이가 40이든 50이든 60이든 이제 우리의 이 그늘막을 한번 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이상 이 그늘막, 나의 날개를 펴지 않고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86에도 바이올린을 시작하는 분이 있고 80에도 어학을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95살 때 우리 호소대 총장님이신 강석규 총장님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글을 썼어요. 왜 그런 글을 썼냐? 그분은 정말 교육계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열심히 노력해서 호소대를 설립하고 65년까지 정말 멋있고 자신 있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65세 동안 저 열심히 살았고 많은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은 덤으로 알고 편안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30년이 흐른 95살, 자기는 30년을 살지를 몰랐다는 거죠. 만약에 65세 때 30년을 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소일거리로 살지는 않았을 거다랍니다. 그러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글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95살 때부터 10년을 작정을 하고 어학을 배우기로 작정을 하고 어학을 배우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95살 때 10년이면 105세인데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다가 103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이 때문에 뭔가를 하지 못했을 때, 뭔가를 하지 못했을 때, 이제 그만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시간들이 20년, 30년, 40년이 반복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억울할까? 이제 그러면 뭔가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시작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자, 내가 이것을 하다가 설사 한 달 후에 하늘나라로 간다라고 해도 그 하늘나라에 가서 한 달 동안 배운 걸 갖고 다음 생에 돌아온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뭔가를 시작하십시오. 저는 기타도 그랬고 색소폰도 그랬고 지금 배우는 펜플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그걸 갖고 프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나이에. 좀 프로가 되고 싶지도 않고. 근데 단 한 곡을 부르고 싶은 거죠. 근데 그 곡을 계속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늘나라 안 갔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설사 내가 내일 모레 어떻게 된다고 해도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왜? 저는 그만한 재능을 갖고 다음 생에 또 태어나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어느 분도 저한테 야, 그 근거가 뭐야? 너 그 사실이야? 하셔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나한테 긍정적이고 나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모든 저는 상황을 아니면 모든 사람하고 관계를 나한테 긍정적이고 나한테 유리하도록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에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뭔가를 하다 보면 지금 신문을 한번 보십시오.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뭐 하여튼 모르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어떻게 다 배울까요? 이거를 배우지 않으면 뭔가 뒤떨어진 것 같죠. 근데 이게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0년, 20년 때도 그랬어요. 인터넷이 처음 나올 때 막 뭐 네이버가 나오고 뭐 유니텔, 하이텔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나왔죠.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신들은 저걸 다 사용할 수 있을까요? AI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까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메타버스 잘 활용할까요? 저는 아닐 거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과 부처님과 신들은 그런 단말적으로 일어나는 것들, AI요, 메타버스, 블록체인, 이것도 하나의 어떤 유행입니다.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왔어요. 우리 컴퓨터도 286, 386, 586, 펜티엄 계속 이렇게 변해왔다고요. 또 이제 뭐가 올지도 모르죠. 아니면 또 다시 복고풍으로 올지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부처님과 신들은 그런 것들을 모르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리딩을 했을까? 원리를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인간들의 삶, 우주의 역사, 우주의 원리, 그 원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AI나 블록체인이나 뭐 메타버스나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발전하는 어떤 무인 자동차 몰라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한테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어나기만 하면 신문을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모르는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용어들을 다 알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 그럼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인간 생활들의 이 살아가는 어떤 우리들의 원리를 안다면 되는 겁니다. 그 원리가 뭐냐? 제가 발견한 원리는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인간 경험을 하는 영들이다. 인간 경험을 하는 신들이라는 거죠. 근거가 있냐? 없습니다. 그럼 뭐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 어떤 아주 이 인간의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을 갖고 만들어졌다는 인간이 설마 죽으면 끝일까? 죽으면 끝이 제일 좋죠. 그러나 그렇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뭐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걸 단어로 영이라는 어떤 표현을 해보자고요. 단어로 신이라는 표현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런 인간 경험을 하는 영들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 큰 원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부처님도 다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랑. 왜? 우리들은 전체 우주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단지 인간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나와 너가 만들어지고 이 육체가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럼 내가 난 줄 아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나도 우리고 너고 너도 나고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인간 경험을 하는 우리 인간은 경험을 하는 이 신들의 어떤 가장 큰 원리, 가장 큰 가치는 뭐냐면 나의 성장과 다른 사람들이 성장에 기여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내가 여태까지 가족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뭐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열심히 하는 것이 과연 나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것이 다른 사람의 성장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많이 기여를 했다고 하면 지금 뿌듯하실 겁니다. 그런데 기여하지 못하고 그런 생각을 못했다면 지금 뭔가 허전할 겁니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라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AI를 많이 알고 있다? 좋겠죠. AI를 모르고 있다? 오케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제부터 나는 나의 모든 시간들을 나의 성장과 다른 사람들이 성장에 기여하는 곳에 집어넣겠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좋습니다. 왜? 다른 것들은 이제 어떤 역할들이 거의 끝났을 테니까. 이제 나는 나의 어떤 목적만 좀 집중적으로 하면 될 테니까. 그 목적이 뭐냐? 나의 성장과 다른 사람들이 영적 성장에 기여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기여를 할까? 어떤 기여를 할까? 뭐 악기를 배워서 어떤 불쌍하신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한테 쳐드리는 것도 좋죠. 그럼 악기를 배워야겠죠. 아니면 어학을 배워서 다른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겠다. 그러면 어학을 시작해야겠죠. 언제부터? 이제부터. 결코 늦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많이 했지만 이제는 주저하면 안 됩니다.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지금 뭔가 어떤 자기 신변의 거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거 정리가 끝나면 또 다른 복잡한 일들이 생길 거다. 왜? 지금 과거와 같은 그런 마음 상태 아니면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형태대로 선택을 했을 때는 또 계속 어려운 일들, 복잡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 이제부터는 단순하게 생각해라. 어떻게? 자, 베이스에는 내가 성장과 다른 사람들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마음 단단을 깔고 그 위에 내가 하는 일을 얹어라.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먹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단순해야 됩니다. 의사결정이 아주 단순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의사결정을 단순하게 자기 주제를 찾는데 그러면 막막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뭘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다 보면 이 좋아하는 것이 자꾸 바뀌어버려요. 그럼 70, 80에도 뭐 자꾸 바뀌어버리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이번 삶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를 생각하면 그 해야 될 일에 좋아하는 일이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일만 찾다 보면 그 좋아하는 일들이 자꾸
바뀌면서 내가 해야 하는 일들하고 멀어져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이가 10대, 20대라고 하면 좋아하는 일들을 여러 가지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습득하면 좋겠지만 이제 나이가 한 50, 60, 70 됐다면 어느 정도 주제를 갖고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그걸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주제로 나의 성장과 다른 사람들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가라는 거죠. 언제부터? 지금부터. 늦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주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내가 나의 성장과 다른 사람들이 영적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강의 괜찮으셨나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 있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나이가 몇 살이든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제 이 순간부터 나의 어떤 인간의 원리를 찾아가고 나의 어떤 가치, 나의 사명을 찾아가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성장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성장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면 아주 단순해집니다. 아, 내일부터 이걸 해야겠구나, 저걸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쭉 끌어온다는 거죠. 이제 아주 단순, 명료한 생각으로 내일부터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원하면서 단단 명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있는 자리에서 몸과 마음을 더욱 이완시켜 주십시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몸과 마음이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눈을 천천히 감으신 다음에 의식을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후 하고 내쉽니다. 아주 좋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후 하고 내쉽니다. 어떠한 생각이 올라와도 그것은 머리 밖으로 쭉 내면서 제 말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호흡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편안하고 느긋해집니다. 숨을 크게 들이쉴 때는 내 온몸에 아주 신선한 공기를 가득 채운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 하고 내뱉을 때는 일주일 동안에 나도 모르게 쌓여있던 찌꺼기, 부정적인 것들이 다 나간다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체면은 상상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후 하고 내쉽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호흡을 크게 들이셨다가 후 하고 내쉽니다.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호흡을 할 수 있으면 언제 어느 때라도 내 마음을 평평하게 안정적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후 하고 내쉽시오.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의식을 온몸에 집중해 보십시오. 내 온몸의 힘이 쭉 빠진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내 온몸의 힘이 쭉 빠진다. 점점 더 느긋해집니다. 내 온몸의 힘이 쭉 빠진다. 온몸의 힘이 쭉 빠지면 팔도 다리도 몸통도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함만 느껴집니다. 내 온몸의 힘이 쭉 빠진다.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제가 숫자를 0에서 하나까지 세어 내려갈 거예요. 숫자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여러분들은 더 편안하고 깊은 상태로 그대로 쑥 들어갑니다. 10, 9, 더 깊게 8, 7, 더 편안하게 6, 5, 더 깊게 4,
셋, 둘, 하나. 자, 이제 몸과 마음에 모든 힘이 쭉 빠졌습니다. 완벽하게 이완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이완된 그 편안한 느낌을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그 편안한 느낌을 뿌듯하게 느껴보십시오. 아, 편안함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그 편안함을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좋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저와 이제 상상 여행을 하겠습니다. 자, 조그만 오솔길을 걷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가을 초녁의 초입에 조그만 오솔길 쭉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코스모스도 보이고요. 앞에 보니까 새들도 지저귀고요. 옆에는 조그만 개울가에서 개울물이 졸졸졸졸졸 하고 흐릅니다. 쭉 하늘을 올려보십시오. 하늘에는 뭐가 있는지. 구름이 참 아름답죠? 또 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나뭇잎이 있는지, 또 돌덩이는 어떻게 생겼는지 편안하고 느긋하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마음은 너무 편안해서 아주 행복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런 고즈넉한 오솔길을 쭉 걸으면서 이제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나의 성장과 다른 사람들이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았는데 나의 성장을 위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 또 다른 사람들이 성장을 위해서 나는 어떤 기여를 하였는가 한번 편안하게 돌아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뿌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나의 성장과 다른 사람들의 성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여를 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괜찮습니다. 자, 이제 길을 쭉 가면서 여러분이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나의 성장과 다른 사람들이 성장에 기여하는 그 모습을 쭉 바라보십시오. 천천히 걸으면서. 뿌듯합니다. 나의 성장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나의 성장을 위해서 책도 읽고 편안하게 뭐라도 하면서 그런 뭐라도 하는 루틴 속에서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그런 뿌듯함이 느껴지면 힘이 생기고 드디어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들이 솔솔 일어납니다. 그걸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나는 내 성장을 위해서 바로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고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생각을 뿌듯하게 하면서 긍정적으로 하면서 쭉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한 다짐을 합니다. 이제는 나의 성장과 다른 사람들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 나의 많은 시간들을 쏟아붓겠다라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먼 미래까지 자신 있고 당당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크고 진하고 화려하게 느껴보십시오. 나의 성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 내가 꾸준히 뭐라도 하면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뿌듯하게 바라보십시오. 뿌듯합니다. 자, 이제 한 주간을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쭉 바라보면서 그럼 바로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것, 책을 한 10페이지 읽는 것, 운동을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나는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한번 해볼까 하고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그 상상 속에서 다짐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크고 진하고 화려하게 그려보십시오. 나는 이번 일주일 동안 반드시 이걸 해낼 거야.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성장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뿌듯하게 해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하나에서 셋을 세면 깨어날 텐데 이렇게 뿌듯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은 그대로 기억하면서 깨어납니다. 깨어나면 아주 상쾌합니다. 하나, 둘, 천천히 깨어나십시오. 깨어나면 아주 상쾌합니다. 자, 기지개를 한번 펴십시오. 이제 40분인데, 자, 기지개를 한번 펴시고,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삶의 자세인 비걷기,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상에 기대하지 말자, 비걷기. 자, 자기의 성장을 위한 일을 하면서 항상 이 비걷기를 생각하십시오.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다. 나의 과거와도 비교하지 않는다. 그냥 지금 나의 성장을 위해서 다만 할 뿐.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니까 자신 있고 당당하게 대하자. 세상에 기대하지 않는다. 세상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그냥 나는 좋은 선한 인연만 만들 뿐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음 단단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9월 15일 날 이전합니다. 이제는 드디어 많은 분들한테 제 마음 단단을 오픈해서 제자도 만들고 치유도도 열심히 할 테니까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저를 좀 홍보를 해주거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의 손길을 닿아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주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성인 같은 경우는 원래 본인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프로그램은 학생 체면 심리 코칭, 성인, 나를 확 바꾸는 여행, 실전 체면 전문가 과정, 스포츠 체면 멘탈 코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40분인데 제가 준비한 강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한 주를 정말 열심히 살아서 다음 주 9시에 제 강의를 기다릴 때는 오늘보다 조금 더 뿌듯한 느낌에서 댓글에 지난주에 강의를 들어서 좀 뿌듯했다라는 그런 댓글이 올라오면 제가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뿌듯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